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 열시 멘토클링의 저 주쌤 김도영이 오늘도 어김없이 목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월요일날이 출발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목요일날 여러분들을 이번 주에 찾아뵐 수 있는 시간도 마지막 방송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깜짝 이벤트 단비가 내렸죠. 증시에 한국은행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증시에는 단비가 내렸고 오후에 우리나라 자체적인 대기 기질 상태에서는 봄비가 또다시 좀 내렸습니다. 살짝 더웠던 기온이 다시 한번 원래의 날씨로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온도차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앞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는 커플링 현상 쪽으로 우상향으로 제대로 자기 갈 길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가뭄 속 단비는 누구나 행복과 희망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주식 승천 열시 멘토클리닉과 함께 이 가뭄 속의 단비, 행복의 희망, 시그널 쪽에서 긍정의 시그널 속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봄비가 내리고 있는 목요일 밤 주식 승천 열시 멘토클리닉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상담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신 다음에 저희 주식 승천 코너를 클릭하시고 나서 로그인 하시고 나서 오늘 출연하신 멘토분들 또는 저 진행자 추쌤 김도영에게 콕콕 집어서 질의해 주시면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가 봄 기운이 오면서 봄 가뭄이 왔나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증시에서는 가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단비가 내린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출연하신 멘토분들이 앞으로 향후의 전략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상향 가는지 못 가는지. 그렇다면 목요일 방송 저희 스튜디오를 똑똑 노크를 하고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화면을 통해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월 10%, 연 120% 이상 수익 추구. 10년간 4,000번 이상 확인한 경험과 감각적인 끼, 내공으로 승부한다. 꿈이나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수익 실현, 그 노하우가 지금 공개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상처받은 계좌를 치유한다. 센티비의 닥터, 주식 주치 안성준. 정확한 진단과 명쾌한 처방으로 병든 종목과 다친 계좌를 어루만져 드립니다. 건강한 투자자가 되는 지름길, 닥터 안과 함께하세요. 네, 목요일 남자 안성준 멘토가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또다시 한번 노크를 하고 방문해 주셨고요. 이분 최명성 멘토 제가 금요일 날 제가 대타 MC를 갔을 때 뵀던 분인데 이분도 나오셨거든요. 주식 승천의 멘토 클리닉을 대표하는 주치이죠. 닥터 아니다. 포트가 조금 비어있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전략을 제대로 고수하면서 가고 계시는 분인데요. 안성준 멘토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안경 안 쓰셨나요? 예. 원래 제가 사실은 안경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스마트한 모습 이런 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 차원에서 안경을 썼는데 오늘은 조금 눈이 피곤해서 안경을 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한 주간 잘 보내셨냐고 했는데 안경을 쓰고 나오지 않은 사고로 네. 마무리가 되는데요. 한 주간 정말 잘 보냈고요. 네. 날씨도 좋고 요즘에 증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말에 행복한 나날들하고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 보니까 연애하십니까 요즘? 저요? 네, 저 연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날씨 좋은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으셨군요. 네, 얘기했죠. 우리 주식승천 10시 제작진분들 연애하시는 분들 다 해라니까 진짜로. 자, 주식승천 멘토클리닉에 처음 뵙습니다. 저희 월목팀에선 처음 뵙는데요. 최명성 멘토 오늘부터 함께 하시는데
정식으로 네. 인사도 좀 드리고 각오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서 한 발 앞서가기 위해서 목요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수익과 앞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요, 최명석 멘토 기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예. 정말 저희 시골에 예, 푸근한 이장님 같은 모습이거든요. 예, 예,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그 캐릭터를 이장님이란 캐릭터에서 좀 시청자분에게 다정다감하게 다가가시는 모습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고 네. 이게 뭐 풍족감이 넘쳐야 된다 할까 그렇게 이미지를 주면 좋죠. 저도 또 성격이 워낙 거칠지 않아서 네. 아주 순하고 착한 남자라서 네. 편안한 이미지 이장님 그런 캐릭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순하고 거칠지 않은 남자라고 해도 수익을 낼 때는 거칠어야 되거든요. 그건 자신 있으신가요? 예, 눈에 불을 켜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명석 멘토 좀 기대를 많이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안성윤 멘토가 연애를 한다는 건 그 연애의 하트 블링블링 기운이 계좌에도 승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벌써부터 두 분의 기대 그리고 두 분을 기대하는 이분들의 길을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모두 다 나눠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주식 승천 열심히 멘토클릭 목요일 방송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오늘 앞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한은이 7개월 만에 드디어 기준금리 인하 부분의 최저 부분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 초저금리로 들어갔다는 것이 가장 이슈일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급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결강수 부분 속에서 그냥 관망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라는 깜짝 이벤트 카드가 열리자마자 급하게 위로 상승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모두 방끝 시청자분들과 저 역시도 모두 다 계좌는 승천. 되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오늘 장 이 얘기 핵심적인 내용 주제에서 좀 더 앞으로 향후의 전략까지 더 가장 중요한 변곡 구간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살펴봐야 될 주제는 무엇이 있었고 특징적인 부분에 이슈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금일장의 이슈앤토크 주제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슈앤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금리 인하 약발이 톡톡 받으면서 이게 무슨 그라를 먹었나요? 1980도는 눈앞에 나오면서 위쪽으로 쭉 갑니다. 이 상태로 한 2,500포인트까지 가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슈 두 번째입니다. 트로이카주가 한은의 깜짝 금리 인하에 강세를 가져왔습니다. 오래간만에 낙폭과대주 쪽에서도 반끝이 나왔고 트로이카주 쪽에서도 추가 상승 모멘트를 가져올 수 있는 불기둥들이 솟았는데요. 추가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일단은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잠시 뒤에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KT뮤직이 삼성전자와 음원 서비스 제휴를 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소리바다 이후로 KT뮤직 이 음원 서비스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 테마를 만들어낼 것인지 잠시 뒤에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 모처럼 만에 단비가 분명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자체가 1%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고요. 또한 오늘 옵션 만기에서 마녀의 심술이라고 할지 아니면 마녀의 마술일지라고 고민했었지만 결국은 마녀의 마술이 조금 나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급하긴 급했어요. 엿새 만에 매수세로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 안성준 멘토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희망을 봤나요? 계속 갈까요? 우선은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죠. 서프라이즈 했고 저도 놀라고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도 놀라고 다들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선은 첫 번째는 여태까지 낙폭이 과대했던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었고 외국인 수급 역시 들어왔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오늘 올랐던 조선, 금융 그리고 건설주들 역시 외국인들, 기관들 쌍끌이 매수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게
그러면 이게 대세 상승의 시작인가? 그 그러니까요. 변곡점인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아직은 그건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오르고 지수가 오르려면은 결국에 핵심은 뭡니까? 누군가가 계속해서 사줘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사줘야 되는데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오늘 처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처음 매수를 했고 우리 한국 그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인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 인하도 아니고 그 인하의 끄트머리한 인하기 때문에 네. 유동성 랠리를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정책으로서 추경이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완성이 됐으니까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토양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이걸로 경기 부양이 실질적으로 토양이 완성이 돼서 이걸로 이제 제대로 지표가 나오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은 이제 코스피는 대상승장으로 갈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의 기대감으로 약간은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그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진입하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성준 멘토 깔끔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예. 오늘 시장의 외국인들의 귀환이 네. 당장 지속적으로 보기에는 좀 더 향후 지켜봐야 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그렇죠. 관점에서는 지금 예. 따라가도 된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긍정적인 희망을 보셨던 안성준 멘토의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명성 멘토, 오늘장 사실은 좀 모두 다 좀 놀랐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제 네. 가야 될 가를 가는 첫 마디에 첫 발을 디뎠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3개월 동안 봤는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거래소를 매도했고 선물을 매도했는데 오늘 그 14,000계약을 매수를 했어요, 선물.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러면서 이제 건설주, 증권주, 해운주, 뭐 또 금융주에서 네 가지 분야에서 한 3%에서 5% 정도 오늘 완전 거래소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희망이 불씨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게 쳐져 있거든요. 네. 근데 마침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갔는데 그 미국의 길을 받아서 네. 우리 한국도 3,000포인트를 향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너무 그동안 작년에도 힘들었고 이게 지금 올 4월, 5월도 힘들었는데 여기를 이제 마지막 바닥으로 생각하고 시발점을 해서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희망의 불씨를 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역시 최명성 멘토도 보셨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럼요, 최명성 멘토. 오늘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사실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와 금리 인하에 따른 악재주가 발생이 되는데 네. 그게 없이 쌍끌이로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이 희망의 불씨가 당분간은 좀 지속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제 예감으로는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뭐 건설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그렇고 중공업주도 그랬는데요. 네. 많은 그 3포인트, 5포인트 전체적으로 상승이 됐거든요. 은행주도 올라갔죠. 네, 은행주도. 그래서 예전에 한 3개월 전 같으면 그냥 증권주만 반짝, 건설주만 반짝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4개 분야에 걸쳐서 싹쓸이 매수가 들어왔고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물 10,000계약도 아니고 14,000계약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강한 상승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단 쭉쭉 뻗어나가진 않지만 이제 쉬면서 가고 그런 반복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요. 근데요. 이 두 분이 계속해서 이제 금리 인하 부분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위기는 일단 극적으로 역전을 했어요. 그건 좋겠는데 제가 두 분께 좀 하나의 궁금증이 하나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명성 멘토, 사실 지금 오늘 올라갔던 종목군들, 특히 코스피 시장 쪽으로 갔던 건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 때문에 간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은 바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어떤 네. 생각이세요? 그동안 거래소 주식들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낙폭과대가 너무 심했고요. 약 종목마다 최소 20에서 30포인트 반토막 난 주식도 많았습니다. 대형주가 잡주가 됐죠? 예, 거의 뭐 찬밥 신세였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앞을 네네. 단기성이 아닌 중기로도 좀 봐도 좋다. 오늘은 외국인이 마음먹고 들어왔고 또 기관이라든가 연기금 뭐 기타 그쪽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측면을 봐서는 이제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가격 매력 부각됐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희망을 하나 봤다라면 다시 눌려갔을 때, 우상향으로 갔을 때 대형주가 이제 불꽃을 틔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관점을 이제 긍정으로 좀 봐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어요. 우리 주식계 이장님이 아무래도 이제 오늘 반짝해서 준비 제대로 해오실 것 같은데요.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준금리 인하의 호재성은 맞지만 예. 사실 제가 보는 느낌에선 낙폭과대했다는 기술적 반등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예, 그렇게 맞습니다. 해석해도 될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반등이 됐고, 그리고 충분히 기대감으로만 앞으로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이것이 제대로 된 실적이 조금 부각이 되고, 지금 기준금리 인하된 것 말고 낙폭 과대 업종 중에서 좋은 시그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네. 그리고 그런 시그널이 정말로 실적으로 제대로 이제 발현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오늘 대부분의 저희들 편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죠. 용자가 오늘은 방긋 웃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에서 용기가 있고 미인을 얻을 수 있었던 분들이 무조건 먼저 대형주를 낙폭과대해서 매수하신 분들을 방긋 웃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유가 사실은 오늘 코스닥 지수가 그닥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종가 부분에서 또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까지도 많이 쏟아지는 부분이었는데요. 또한 왕의 기한이라 그러더니 시가총액 상위권의 셀트리온이 금융당의 주가 조작 수사 당국에서 또다시 한번 언급이 되면서 이 소식들이 전에 급락이 나왔는데요. 코스닥 시장 주요 이슈 그리고 특징 업종이 무엇이 있었는지 최명석 멘토님부터 해서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 예, 오늘은 모든 돈들이 거래소로 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코스닥을 좀 봤는데 셀트리온이 한 6% 정도 빠졌고요. 기타 뭐 서울 반도체 빼놓고는 다 이제 약간의 조정을 했습니다. 네, 셀트리온을 놓고 이제 말이 많은데 네. 아까 가서 다 좀 알아보고 왔는데 아직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네. 외국인 공매 도설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조사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일단 그동안 3개월 동안 코스닥이 좀 이게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한 번은 그 찬밥 대우 받았던 거래소도 좀 힘을 실어줘야 되고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우량주 사놓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거래소도 좀 한 달 정도는 살려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잠시 좀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쉬어가고 네. 그동안 낙폭 과도했던 우량주 쪽으로 돈이 가서 좀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장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명석 멘토, 네. 코스닥 네. 3일에서 한 일주일 쉬게 하지 말고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있으면 이틀만 쉬게 하시죠. 그게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코스피, 코스닥 같이 가면 좀 좋겠죠. 예, 예. 네, 예. 그래요. 보니까 셀트리온 부분, 저는 솔직히 이번에는 학을 띈 것 같습니다.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저의 블랙리스트 종목명에 셀트리온이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절대 쳐다보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위험성의 코스닥 지수의 발목을 최명석 멘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영향력이 크지는 이제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겠고요. 안성준 멘토, 코스닥 시장이 오늘 사실은 좀 개인 투자분들 최근에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많이 했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음봉에 또다시 손실 구간에 계좌가 좀 마이너스권에 들어오신 분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바로 저번 주에 또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 또 이제 코스닥이 조금 570선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이게 코스닥이 끝이 아니냐. 그런 주제로 또 여기서 이슈앤토크에서 그런데 대화를 나눈 그때 것 좀 같은데 조정이 필요하다. 그때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다. 우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됐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본적인 시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이 개인들이 올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린 것 자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네. 그런데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꺼진 것도 아니고 우선은 일단은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좀 단기적으로는 코스피가 이번에 코스피가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는 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의 낙폭 과대 업종에 조금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는 있습니다. 쏠릴 수는 있는데 우선은 조정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좀 이런 기회를 예전에 계속 막 위로 올라가서 무서워서 못 잡았던
그런 뭐 실적이 개선되는 걸 기대하는 종목들이나 네. 아니면 성장을 기대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그렇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달리는 말이 쉬어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포인트를 잡기 위한 기간이다라고 해석하자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 찾기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주 찾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모두 다 방긋하면서 올라갔는데요. 특히나 건설, 은행, 증권, 트로이카주들이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가졌는데요. 최명석 멘토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네. 아주 시장도 좋았고 이제 부분적으로 좋았는데요. 건설주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건설주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 대림산업이 좀 상승 추세였는데 현대산업이 좀 가장 그 상승세가 좀 셌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원래 부채 비율이 많은 건설주라든가 중공업주가 강세했는데 오늘 현대중공업,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 엔진 등 이런 중공업주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증권주가 다 모두 상승했는데요. 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네. 미래셋증권 아주 뭐 오늘 증권주의 날이 증권주, 건설주, 뭐 중공업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면 네. 저희가 그러잖아요.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네. 건설과 증권은 네. 수혜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피해주라고 좀 그러니까요.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오늘은 피해주 또는 수혜주가 없이 동반 상승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들이 주도로 더 갈 것으로 보고 계세요? 이 업종이? 일단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우리 주식투자 국민들도 많이 영화가기 때문에 일단 가장 그 수혜를 있는 건설주라든가 증권주가 앞으로 더 가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제가 차트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리는데요. 네. 오늘은 뭐 우량주는 다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예, 오늘은 뭐 우량주다 무슨 주 다 뛰었는데 네. 일단 여기서 이제 선별이 되겠죠.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네. 쭉쭉 앞으로 금리 인하로 해서 쭉쭉 뻗어나갈 종목들은 분야라든가 그런 업종들은 뻗어나갈 것이고 여기서 이제 하루 이틀 올라가다 잠깐 반짝하는 주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서 진짜로 수혜주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며칠의 흐름을 봐야지만 정확하게 발굴이 되겠다라는 최명석 멘토 의견인 것 같은데요. 네. 안성준 멘토, 트로이카주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수혜주다 피해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러면 낙폭과대에 대한 반격인지 예. 아니면 본격적으로 기존에도 상승 모멘텀을 유지했었던 업종들이거든요. 예.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한 발판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반격으로 봐야죠. 반격이다. 발판으로 본다기보다는 반격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서브젝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계속 반등세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반등세가 지속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면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굳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고 싶으시면은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 거. 좀 건설주 같은 경우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네. 그런 종목들이나 그리고 또 1차적으로 당연히 증권주가 수혜가 받고 건설주가 수혜를 받겠지만 정말로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2차적으로는 이제 또 화학주, 정유주 이런 주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의 조금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쌍바닥의 고점 부분을 완전히 돌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손절을 짧게 가져가시고 조금 상승을 조금 즐겨보시는 것도 상승에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오래간만에 글로벌 증시 쪽에서 각 국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우리나라 마지막에 막차를 타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카드에서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다가 같이 동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 증시는 선진 시장 쪽으로의 유동성 랠리가 지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유동성 장세 쪽으로 편입될 수 있을지 이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다음 주제는 이따 물어보죠. 예, 코스피가 예. 유동성 글로벌 상승 지수 쪽으로 예. 이제는 커플링으로 간다라고 보십니까, 최영태 멘토?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는 간다고 봅니다. 네. 미국도 갔고 일본도 갔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안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네. 주식 투자하는 전문가들이나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간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이제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으로 유동성 장세에 드디어 막차 탄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네. 혹시 최대 수혜주로 보고 있는 업종이 혹시 있으세요? 일단 저는 이제 건설주나 증권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건설주와 증권주. 네, 건설주는 이제 가지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완화했기 때문에 네. 갈 수 있지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동안 증권주를 보면 5년 연속 간 적이 없어요. 지금 모든 증권주가 KTB 투자증권 하나 빼놓고는 거의 뭐 현대증권, 삼성증권이 5년 동안 박박 기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유동성이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서 가야 된다. 네. 네, 안 가고는 못 빼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주는 좀 증권주가 될 것 같습니다. 기어도 너무 박박 바닥을 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2번에 갈 수 있는 상태에서는 증권주를 탑픽으로 좀 선택을 하신 것 같겠고요. 잠시 뒤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업종은 어딘지는 잠시 뒤에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의 우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편성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은 그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상승을 할 때 그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선은 기술적 반등이 맨 처음에 수혜가 예상되는 건설주, 그리고 증권주, 그리고 이번에 은행주도 올랐지만 이런 주들에서 또 이제 여태까지 저평가가 됐던 그 저평가가 됐다기보다도 낙폭이 과대했던 족목들한테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느냐. 그게 중요했고요. 그리고 그 순환매의 기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원래 우리나라 주식의 최근까지 주도주였던 그 전자한테 그 상승이 이어지느냐. 이렇게까지만 이런 순환고리가 완벽하게 이어진다면은 우선 유동성 장세에서 충분히 대세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가 되겠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고리를 잡아주려면 우선은 실적이 나와야 되고 뭔가 좀 대단한 수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관망의 자세, 단기 트레이딩의 입장에서만 보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흥분하지 말자 이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최명석 멘토, 금리 인하에 따른 최대 수혜주 업종, 아까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의 수혜 업종은 증권주로 보셨고, 네. 금리 인하에 따른 최대 수혜 업종을 보면 어떤 업종으로 보십니까? 당연히 건설주죠. 건설주요. 예. 네. 요즘 그 건설주가 거의 80%가 좀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이제 은행에서 많은 이자를 주고 이제 돈을 빌려다가 건물을 지어놨는데 아파트나 뭐 전국적으로 건물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달 이자가 최소한 수억에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수십억씩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건설주가 수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자 충당금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되기 때문에 건설주 쪽이 가장 탑픽이다라는 최명석 멘토 의견인 것 같고요.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최대 수혜 업종 어디서로 보십니까? 역시 저도 건설주라고 봅니다. 그래요? 우선은 최대로 금리 인하 입고를 하면은 건설주가 생각나기 마련이니까 그 건설주가 실질적으로 그 이자 부담에 대한 그 부담 완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경영이 개선되는 면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 가치 그리고 상징성, 기대감으로도 건설주는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건설주를 탑픽으로 정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냥 이분들 못 보내요. 그죠? 건설주 중에서 하나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얘기하시죠, 예. 그러면. 그리고 좀 고배당주도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배당주,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그 금리를 내렸다고 바로 올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고배당 관련된 종목들도 좀 이런 거 관련돼서 좀 상승을 할지 좀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성준 멘토가 고배당주 얘기하니까요. 전 순간 떠올 혹시 우선주의 랠리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점차 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최명석 멘토, 건설주 탑픽으로 했는데 탑픽 한 종목을 꼽는다면?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성준 멘토는 건설에서 탑픽 종목을 한 종목을 꼽는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이요? 그래요. 여러분들 보셨죠? 안성준 멘토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탑픽 1으로 잡았고요. 최명석 멘토는 탑픽 1을 현대산업으로 잡았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볼까요? KT뮤직이 삼성전자와 음원 서비스를 제휴한다는 소식으로 그냥 점으로 빵 상한가로 붙었는데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볼 수가 없죠. 음원 서비스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지 최근에 테마 쪽으로 좀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안성준 멘토를 통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KT뮤직이 거의 그 점상한가를 갔어요. 보통 네. 막 또 점상이라고도 하죠. 네. 그 상한가를 갔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제 6월 1일 날 삼성이 삼성뮤직을 런칭을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KT뮤직이 하고 있는 올레뮤직과 제휴를 맺고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갤럭시 S4에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늘려나가겠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렇게 KT뮤직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들, 뭐 소리바다나 뭐 로엔이나 뭐 음원 관련돼서 예전에 조금 수혜를 예상했던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오늘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테마 쪽으로의 일명 찌라시도 엄청 돌았는데 네, 안 근데 가요. 그 종목이 안 간 거 보면은 이게 하나의 테마로 엮여서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KT뮤직 자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기업도 아니고 또 삼성전자란 말이죠. 네. 삼성전자란 말은 삼성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예상이 되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 증대에 얼마나 이익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전에 카카오톡도 벅스뮤직이랑 무슨 제휴설이 나돌고 막 그러다가 네. 뭐 무산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좀 그리고 또 지금 그 뉴스가 나온 것 자체가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주로 하고 다운로드는 좀 안 하겠다. 우선은 생각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게 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매출이 증대되거나 그런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려면 이런 기대감 속에서 실적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직까지 실적이 가시화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안성준 멘토 의견 속에서 결국은 단기적인 상승의 이벤트일 뿐이다라는 결론을 좀 내주셨는데요. 최명 멘토도 이 음원 서비스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혹시? 예. 방금 안성준 멘토께서 말씀을 참 잘해주셨는데 그 삼성전자가 뭐 신규 사업에 진출한 것도 아니고 네. KT뮤직에 있는 올레 올레 뮤직을 그냥 인수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네. 또 제가 이제 또 차트를 오늘 다 돌려보고 왔는데 그 네. 관련된 소리바라든가 외당이라든가 YD 온라인이라든가 그건 그 관련 주식들이 안 갔어요. 맞아요. 이 주식만 점상을 갔는데 네. 또 빅 포인트인데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데 네. 현재 보니까 그 키움하고 미래에셋에서 집중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 그 주 창구가 키움하고 미래에셋에서 이제 점상한가를 만드는데 내일하고 모레까지 점상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낚싯밥입니다. 낚싯밥. 그래서 키움하고 미래에셋은 그 세력들이 주 창구로 사용하는 그 주포 그런 그 창구인데 너무 방송에 너무 많이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 이런 건 돈 받고 좀 알려줘야 되는데 공짜로 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떡밥입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갈 수나 있으나 키움하고 미래에셋이 주포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이왕 날아가는 거 못 잡았으니까 그냥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그러면 홀딩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키움 창구와 미래에셋 증권 창구 자체에서 조금씩 오전 출발과 함께 매도 압박이 나오면 일단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최명성 멘토님이요. 역시 이장님답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또 매매 팁도 하나 주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슈앤토크의 주제 부분 쪽에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승천주를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 출연하셨던 멘토분들의 수익률 베스트 10 수익률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입니다. 1, 2와 2위 쪽에서 2위의 정대희 멘토가 꾸준하게 유지를 되고 있겠고요. 양순모 멘토의 두 종목이 단계 상승이 나오면서 정대희 멘토의 인터플렉스가 이거 뭡니까 도대체 5위까지 올라옵니다. 와, 네, 좋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보니까요. 특징적인 게 나무르 멘토의 한정 기술이 새롭게 9위권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오늘 출연하신 안성준 멘토의 KG이니시스도 10위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금일 수익률 1위 종목은 무엇이고 어떤 멘토분이 차지했는지 볼까요?
나무누멘토의 LGU 플러스가 일양약품 이후로 1위를 탈환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면서 37.9% 아주 멋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 베스트 5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의 주간 상승률인데요. 양순모멘토의 바이오랜드가 주간 상승률 1위를 계속 고수하면서 한 주간 수익률이 8.5% 상승이 오면서 13.4% 가장 돋보이겠고요. 특징적이 있다면 정데이멘토 인터파크 포트 이후에 6.9%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야오, 여기 신창한 멘토의 LG화학이 시장이 올라가면서 4.7% 주간 상승률을 하면서 0.4% 드디어 플러스권으로 돌아섭니다. 그렇다면 주식 승천 승무패를 한번 볼까요? 승은 이익 실현 부분과 수익 실현 부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패는 손절 처리나 손실 매도로 포트에 제외됐을 때만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용준 멘토의 7승 1패를 다른 분들, 어떤 분들이 빨리 이겨낼지는 궁금한데, 정대희 멘토와 양순모 멘토가 현재 3승째로 추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정리하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누 멘토 5종목을 보유 의견 주셨는데 나머지 종목군에서도 역시 플러스권으로 모두 다 돌아섰네요.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아까 주간 상승률 쪽에서 LG화학이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대우건설의 신규 편입 이후에 역시 낙폭과대의 강한 모습을 보면서 4.3% 특징적으로 5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4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4종목들의 평균들이 거의 10%를 육박하는 것 같아요. 마크론전 신규 편입 이후에 4.1% 강한 상승을 유지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재훈 멘토, 우리 주식계의 셜록 홈즈죠. 4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오늘 조금 아쉽게도 이라이폼이 마이너스 1%권에 들어와 있지만 포트가 아직까지는 스타트에 부르릉 걸리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드디어 내가 새롭게 집어넣는다, 포트에서 다시 1위 하겠다라고 당당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이 신규 매수입이 되면서 마이너스 0.9%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5종목을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인터플렉스가 13.3%로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 인정합니다. 금요일 출연하신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G니시스, 빙글의 2종목을 지금 포트에 있는데요. 잠시 뒤에 리뷰 포인트에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요. 우리 목요일 멘토 안성준 멘토에게 사우나 가서 바나나 우유를 저는 꼭 나오면서 사 먹는다라고 했는데요. 빙그레 종목이 살짝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빙그레부터 포트폴리오 점검 좀 해주시죠. 예, 빙그레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빙그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맨 처음에 제시해드린 가격대에 우선은 좀 지지부진하게 와서 반등이 나오는 듯 했으나 네. 그 경기 민감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면서 음식료 업종들의 옥석 가리가 필요하다라는 시장의 그 시각이 나온과 동시에 그거 플러스해서 경기 민감주의 반등으로 조금 이거는 좀 센티멘트적으로도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네. 센티멘트적으로 좀 많이 내려간 것 같고, 좀 종목별 투자자를 보시면은 오늘 빙그레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제대로 된 수급이 계속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빙그레는 제가 맨 처음에,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지가 않으니까요. 네네.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맨 처음에는 11만 5,7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일 한번 흐름을 보고 손절가를 조금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제가 이거를 또 센티비에 이 대응 전략을 말씀해 드릴 때 포트폴리오 점검 전략을 내일쯤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은 내일 체크를 해보자 이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KG니시스 살펴주시죠. KG니시스는 맨 처음 말씀드릴 때 18,000원의 익절가를 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오늘 좀 KG니시스가 갈 뻔했어요. 왜냐면은 엊그저께만 해도 이제 삼성에서 스마트 월렛을 KG니시스랑 같이 한다 이런 뉴스가 돌았었는데 KG니시스 측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오늘 조금 개파락을 해서 네. 좀 17,200원 정도 선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을 지키는 한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익절가 18,000원을 그냥 지키기로 하고 네,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포트에서 제외 나간다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전략이 좀 수정될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최명성 멘토가요. 우리 이 주식계 이장님이요. 종목에 달인이 난 소문까지 있는데 제가 오늘부터 점검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승천의 하이라이트 코너 내일의 승천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먼저 공개합니다. 내일의 승천주입니다. 안성준 멘토 NC소프트 가지고 나오셨고요. 최명성 멘토 게임아이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화 상담 부분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지금 막 나가나요? 여러분 전화 상담은 02-3153-2619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60번으로 게임아이와 NC소프트 또는 빙글의 KG 이니시스 부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궁금증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좀 빠르게 자신있게 한번 가볼까요? 안성준 멘토의 NC소프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NC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NC소프트를 제가 예전에 김선윤 멘토님인가요? 같이 방송을 했을 때 김선윤 멘토님이 그걸 들고 나왔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68,500원 이 돌파하면 하지 왜 지금 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NC소프트 역시 좋은 종목이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NC소프트의 추천 이유는 역시나 해외 모멘텀이죠. 해외 모멘텀이 있습니다. 저 길드워가 중국에서 지금 비공개 테스트 중이고요. 그리고 또 블레이드 앤 소울, 그 동양색에 강한 좀 약간 좀 무협 게임 같은 블레이드 앤 소울 역시 중국에서 런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3분기 내 상용화가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일드스타라는 SF MMORPG가 있는데 MMORPG 역시 미국의 북미랑 유럽에 런칭이 예정되어 있고 특히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길드워가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 길드워를 만든 제작사가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네. 어떠한 그 굉장히 뭐 게임의 혁신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스마트폰 사양이 고급화됐다는 거죠. 점점 스마트폰 화면이 커지고 그리고 CPU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사용자들이 더 좋은 게임, 더 복잡한 게임,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싶은 니즈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바일계에서도 NC소프트가 그냥 캐주얼 게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저변이 드디어 열렸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 여러분들도 그걸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그 리틀 레전드나 여러 가지 스마트폰용 MMORPG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NC소프트에서도 이제 모바일 리니지에 대한 루머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루머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 현실화가 된다면 리니지 매출이 아직까지도 줄고 있지 않아요. 여태까지 NC소프트 내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거 역시 현실화가 된다면 NC소프트의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싼 주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제가 제안하는 매수 관점은 우선은 16만 3천 원이 매수가입니다. 16만 3천 원이 눌림목 매수거든요. 네, 16만 3천 원이 매수가고요. 16만 3천 원이 매수가고 목표가는 18만 원입니다. 목표가는 18만 원을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 네. 18만 원 보고 18만 원을 돌파하면은 조금 상황을 보고 계속 홀딩을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까지 18만 원 손절가는 비교적 짧게 잡겠습니다. 16만 원을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NC소프트가 내일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실적 발표가 있는데 혹시라도 실적이 안 좋으면 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필이면 내일 실적 발표하는 종목을 왜 추천을 하느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SK텔레콤이 실적이 좋아서 지난번에 날아갔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 기대감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NC소프트를 내일 그렇게 편입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가 매수가 16만 3천 원에서 폭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반드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손절가 16만 원 제시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민수 또 혹시 NC소프트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신가요, 혹시? NC소프트는 가격이 좀 비싼데 왜 이 비싼 가격대의 주식을 추천했는가 좀 알고 싶네요. 그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매일 순매수하는 이유가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NC소프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게임 업체 중에서 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정말 그 기술 경쟁력으로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본다면 NC소프트만한 게임 회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그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그 최명성 멘토님은 게임아이 갖고 오셨잖아요. 네. 왜 이렇게 싼 주식을 갖고 오셨습니까? 게임아이는 이제 좀 가격이 싸야 좀 빨리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네. 뜻에서 가져왔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안성준 멘토 지금 최명선 멘토의 게임아이 같은 경우 일단 추천이 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이 좀 된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지금 게임주하고 지금 배틀 아닌 배틀이 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준 멘토의 NC소프트는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최명성 멘토 첫 포트에 야무지게 섹시하게 첫 종목이 들어가요. 게임아이를 갖고 네. 오셨거든요. 네. 반격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게임아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입니다. 이 게임아이는 국내 최대 온라인 게임 개발사인 넥슨의 자회사로서 온라인 게임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게임아이를 이제 추천하게 된 동기는 그 대주주가 넥슨입니다. 그러니까 넥슨이 NC소프트를 인수했죠. 네. 8,000억. 그러니까 저는 NC소프트보다는 좀 돈이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또 이제 데카론과 서든혜택을 국내화 회의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서든혜택이 전 세계를 쓸어버렸어요. 뭐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브라질에서 진짜로요? 예, 거의 뭐 쓸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은 서든혜택이 85%, 데카론이 14%인데 네. 참 좋은 회사, 좋은 게임, 더구나 이제 넥슨이 돈이 많은 회사인데 아마 그 장외산 20만 옛날에 8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2, 30만 원인데 좋은 주식을 바닥권에서 출발하니까 네네. 이쯤에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준비하신 자료 중에 주주 현황이나 실적 동향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동네 이장답게 차분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든혜택은 도표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내 최초 동시 접속자가 25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네네. 무려 6년 전에 했던 그 기록입니다. 근데 2008년도에 보시면 서든혜택이 PC방 이용률이 100주 연속 1인데요. 100주인데 1년 반 동안 전국에 있는 PC방을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네. 참 제가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실에 사는데 저희 동네 공원이 많아요, 공원이. 네. 근데 이게 낮에 가보면 경찰 아저씨들이 공원에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요즘 이 세상도 무섭고 이제 불량 청소년도 많은데 좀 동네를 골목을 돌아다녀야지 왜 이렇게 공원에만 앉아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네. 골목 백날 돌아다녀도 불량손이 없대요. 그래서 그럼 불량손이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다 이게 그 PC방 가서 게임하고 있대요. 아, 그래서 네. 그렇다고 PC방 가서 단속할 수도 없고 동네에서 공원에서 쉬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게임아이 주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요, 네. 최명성 멘토 이 게임아이 서든혜택 같은 경우에는 네. 데카로는 그렇다고 보지만 네. 이 실제 게임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거? 저는 동네 이장이라 네. 농사짓기도 바쁘고 또 전 주식 전문가이기 때문에 주식을 네. 열심히 파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잘 안 합니다.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아이 실적 동향도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실적 동향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주 네네. 좋아진 종목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일단 이거 그 재무제표의 비율을 보면 여기 네네. 그 넥슨이 62%. 아, 잠깐만요. 실적 동향이 아니라 재무제표란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부터? 재무제표, 예, 똑같습니다. 네네. 실적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이제 돈 많은 기업이 NC소프트를 인수한 8천억을 주고 인수한 넥슨이 네. 이 게임 회사 그 게임하이의 대주주다. 네.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그 재무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친절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친절히. 그래요. 그래서 3년 연속 보시면 이 매출이 요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매출이 3년 전에 413억, 531억, 533억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199억,
작년에 288억, 그다음에 올해 작년에 이어서 291억. 네. 그다음에 그 유보율이요. 유보율이 참 대단해요. 요즘 같이 좀 경제도 어려운데 3년 전에 194%, 2년 전에 236%, 작년에 328%, 1년마다 그 50%씩 늘어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재무제표로 보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완벽한 회사다. 자신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최명석 멘토 그 차트를 통해서 네. 게임아이 매매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죠. 네. 게임아이를 보시면 네네. 그 12,000원짜리가 6,300원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거의 반토막 났네요. 예, 그 3개월 만에 반토막 나오는데 네네. 횡보를 거의 지금 3, 4개월 동안 하고 있는데 바닥권에서 현재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거래량이 들어있고 주봉을 보면 이게 보시면 완전 바닥이잖아요. 네네. 이게 보시면 바닥 잡고 제일 앞에서 바닥 잡고 거래량 증가하고 뭐 보조지표인 MACD, 오시레트 이런 것도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월봉은 이제 아직 바닥이 뭐 옛날 34만 원짜리가 바닥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만큼 바닥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동네 이장이니까 저 자신과 마을 주민들을 안전하게 좀 끌고 가야 하는 그런 저희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을 일봉, 주봉, 월봉선에서 가장 바닥에 잡았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회사 재무제표 날로 좋아진다. 그래서 네. 들고만 가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게임아이 지금 매매 포인트까지 좀 잡아주셨는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잠시 뒤 확인해 가져가는데요. 게임아이가 NC소프트보다 별로니까 NC소프트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게임아이 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우선은 서든어택은 좀 굉장히 대단한 게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밤낮으로 그냥 서든어택만 하는 게임 중에 하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게임회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9,000원을 못 뚫었어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9,000원을 못 뚫고 다시 꼬꾸라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럼 좀 9,000원을 뚫고 하는 게 어떤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9,000원을 뚫기 전에 잡아야 네. 더 싸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싸게 잡으려고 지금 이렇게 추천해 왔습니다. 좀 안전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뚫고 가면은 또 9,000원을 뚫고 돌파해서 한 9,300원 정도 갔다가 다시 또 조정 줄 수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지금 한 8,300원대 9,000원보다 10% 좀 낮은 가격에 잡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최명석 멘토 이 게임아이 같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단은 먼저 저점에서 잡고 네. 트레이딩 관점 보는데 혹시라도 최명석 멘토는 혹시 그 매매 스타일 자체가 네. 치고 빠지는 전략에 안타, 이루타 이렇게 치시는 스타일이세요 혹시? 다 합니다. 뭐 돈 되는 건 다 하는데 바닥에서 들고 가다가 이게 좀 장기성이 있다 좋다 하면 계속 들고 가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아까 그 안성준 멘토께서 말씀하신 9,000원대 좀 매물대가 있다. 거기서 좀 하락할 것 같으면 바로 한 10% 먹고 빠져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요, 최명석 멘토, 표현이 무슨 돈 되는 건 다 한다고 진짜 이장님이 돼갖고, 예? 예. 돈이 안 되더라도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종목 많이 찾아주세요. 돈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최명석 멘토의 게임아이, 그리고 저희 안성준 멘토의 NC소프트까지 내일의 춘천주 체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매매 포인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순천주 안성준 멘토의 NC소프트 매수가 16만 3천 원이겠고요. 목표가 18만 원 제시해주고 손절가 16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명석 멘토가 첫 번째 섹션 첫 포트에 들어가는 종목이 게임아이입니다. 매수가 8,3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 9,100원, 손절가 8,1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안성준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볼까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아까 리뷰 포인트에 보셨지만 18,000원이 이탈이 되면서 이익 실현 처리로 포트에서 제외되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빙그레는 현재는 보유 의견을 주셨지만 내일 의견이 다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내일 저희 방송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NC소프트 신규 편입 내일 16만 3천원 시도한다 말씀드립니다. 이장님입니다. 이장님이 오셨는데요. 최명석 멘토 포트폴리오가 게임아이가 내일 8,30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에 적용해서 신규 편입 시도한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립니다.
휴후. 자, 저희가 증시에 있어서의 이슈엔 토크의 주제까지 살펴보았고,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될 핵심 포인트, 이 두 분이 가장 강력히 보고 있는 종목까지 엄선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식시장에 어떠한 소문이 있었고, 오늘 사실은 연예인 얘기가 사실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뒷이야기들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증시 뒷담화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종목만이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가 거래 저개가 된 종목인데요. 상한가에서 하한가, 무슨 하루의 변동성이 30%나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하는데요. 안성준 멘토, 예. 대한해운이거든요. 네, 이래도 맞습니다. 됩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몇몇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 거래 정지됐다가 거래 정지 풀리는 종목을 사도 되나요? 라고 네. 물어보세요. 그러면 보통 상한가를 가지 않나요?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네. 절대 하지 맙시다.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네, 맞아요.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굉장히 그 매도세에서 못 이기고 바로 하한가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많지 않습니까? 더구나 낙폭 과제들도 이유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으로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좀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감자까지 한 상태니까 뭐 누가 수익이 좀 낮겠습니까? 네, 변동성 너무 심한데요. 최명석 멘토, 네. 단단히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런 종목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이게 130만 원짜리가 지금 5만 원에 왔습니다. 네. 참 들고 계신 분들은 참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참 이 대한해운 대주주분은 좀 가슴을 치고 말해야 이렇게 절대 이런 주식 좀 이렇게 안 되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더구나 이제 전국에 계신 분들은 이게 싸다고 새로 나왔다고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도표를 보면은 완전 뭐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완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 뭐 이런 게 다 빨간불 적자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뭐 자연 대한해운 그 대주주 사장님이 좀 빨리 회사를 좀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들고 있는 이게 주주들한테 좀 뭐랄까 좀 희망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단 신규적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불씨, 희망의 불씨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만 신규적으로는 절대로 진입하지 말자. 두 분의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참, 다음 뒷담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발생된 신종 인플루엔자가 돼지를 통해서 더 위험한 신종플루로 변이될 가능성, 변종이 또 생길 거다라는 얘기 속에서 또다시 이게 사실은요,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의 루머를 갖고 테마주, 급등주, 작전주, 엄한 단기 트레이딩하는 일명 그런 단기, 이게 표현은 진짜 저희가 방송이라 제가 비방용이라 좀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찌라시를 만들어서 봤지, 내가 추천하면 상한가 한 거 봤지, 이런 종목들을 오늘 소출했거든요. 이거 도대체 뭐 진짜 있는 내용이에요? 안성님 멘토? 닥터로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고 제가 의학적 지식은 없지만 네.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고 카더라에서 매매를 하시면 네. 아니었더라 해서 손실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는 절대 하지 마시고 이 AI 관련된 얘기는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3주 정도가 지났는데 혹시 저희들의 그 충고를 어기고 하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네.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보세요. 테마주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글벳이나 파루, 중앙백신 상태의 모습만 보더라도 중앙백신 같은 경우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제일바이오, 이글벳, 엄한 종목들이 좀 가깝거든요. 안성님 또 절대 쳐다보지 말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절대 쳐다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명석 멘토, 이 트레이딩 관점은 장중에는 솔직히 좀 가능하다고 봐요. 카더라 통신 갖고는. 네. 근데 사실 포트를 끌고 다니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화장실도 못 가요. 사실 이 종목 갖고 하면. 맞습니다. 예. 네. 동네 이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동네 뭐 닭이나 돼지, 소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요? 이장으로서 경고하는데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한 마리도 죽은 적이 없어요. 나. 그러니까 이건 중국에서 까불어야지 우리나라에서 까불면 안 됩니다. 절대 만지지 마시고 저희가 동네 이장도 이거 매매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우리 마을 주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절대 매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두 분과의 대화 내용이 이제 거래 재개가 되면서 상한가와 하한가 부분의 변동성이 거의 30만 가까이 육박하는 거 쳐다보지도 말자라는 의견. 그 다음에 신종 무슨 돼지를 이용해서 또다시 한번 변이가 생길 거다라는 카더라 통신에서 이 백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쳐다보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등시 뒷담화를 많이 얘기하실 때 연예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언급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 뒷담화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을 대신 연예인 뉴스 찌라시보다 더 핫하고 섹시하고 매력있게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그래요. 지금 현재 야심한 밤 늘 늦은 시간이죠. 이때쯤 되면 사실은 야심한 밤 할 때마다요. 저 주생 김도영 MC 같은 경우는 야식 뭐 먹을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주식승천 10시 멘토클리닉 현재 시각은 10시 59분 58초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와 야간 선물 시장 동향이 어떤 흐름을 나오고 있는지 출발 때는 대부분이 약보합 출발이 됐던 것 같았는데요. 현재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현대선물 신근철 연구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근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것이 추가적으로 긍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전일 고점에 따른 숨고르기가 나오는지 살펴주시죠. 네, 지금 뉴욕 증시는 이제 5일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금일은 혼조세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전일까지 S&P 500과 다우 지수는 모두 이제 올해에만 약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화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이 펀더멘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이제 중앙은행들의 입김에 의해서 증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발표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보다 조금 향상된 결과를 발표했지만 금일 쉬어가는 분위기를 꺾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명일부터는 영국에서 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유럽의 성장과 긴축 사이의 균형, 그리고 EU 국가들의 은행 동맹, 그리고 이제 일본의 최근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국은 이제 또다시 유럽발 통해서 재무장관 회담에 대한 이슈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겠고, 현재 지금 뉴욕 증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재료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새벽장에서는 더 이상 나올 재료가 없어서 관망세다라는 의견까지 주신 것 같은데요. 유럽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또다시 한번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면서 약보합 출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동향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살펴봐야 될 이슈는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네, 유럽 증시 또한 지금 최근 3주간 가파른 상승 이후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영국에서는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와 자산 매입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2009년 3월 이후로 약 4년 동안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하면서 긴축 정책에 대한 옹호론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이제 IMF는 어제부터 2주 일정으로 영국 경제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긴축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화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1.3137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박스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은 유럽과 미국에서 모두 큰 변동 없이 보합세로 장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상태에서 추가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수만한 내용들의 재료가 좀 부재다. 유럽도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개장을 좀 했습니다. 주간 시장 방긋 웃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분위기 그대로 타고 있는지 아니면 오버슈팅에 따른 발목 잡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흐름 나오는지 체크해 주시죠. 네, 야간 코스피 전일 말씀드린 대로 한국 증시만 주간에 금일 상승했습니다.
주간에서 1% 이상 상승을 보인 후에 야간에서는 소폭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락폭은 지금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에서 소폭의 순매도세가 보이고 있고요. 개인에서는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시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올라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런데 좀 보합권이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선물의 신근철 연구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내일장 전략을 좀 들어보기 앞서서 글로벌 증시의 동향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만큼 선진시장 쪽으로 유동성 현상에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오늘 신호탄이 나온 것이다. 조심스럽게 점친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옵션 만기도 심술이 아니라 마술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내일부터는 가장 중요한 5월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내일장 전략은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내일이 하필이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은 개인 투자를 좀 쉬어가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명성 원토 내일장 저희가 봐야 될 핵심 수급은 뭐라고 보십니까? 내일은 오늘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외국인이 3개월 내내 거래소와 선물을 매도하다가 오늘 선물이 14,000계약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더구나 이제 거래소에서 매수가 들었는데 내일도 외국인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예, 그래서 네. 내일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는지 뭐 코스닥도 매수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선물에 매수가 들어오고 근데 오늘 요즘 계속해서 한 3개월 동안 기관이나 투시나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었는데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내일은 가장 키포인트는 외국인의 선물과 거래소 매수와 또 기관 쪽에서 팔고 나가지 않고 계속 매수하는가 그걸 중점적으로 보시고 조금은 겁먹지 마시고요. 그동안 작년에도 힘들었고 올해 3개월도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명성 멘토 내일 만약에 금요일장이긴 하지만 옵션 만기에 끝나도 가장 중요한 변곡이란 말이에요. 오늘 신호탄을 유지하나 못하냐. 외국인과 기관이 파생시장인 선물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유지되고 코스피 시장 쪽으로의 대형주 쪽으로의 매수가 꾸준히 유지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만약에 현금을 일부라도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격 따라가도 되는 겁니까? 대형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대한민국 그 주식 투자자가 이미 물려있다고 생각해요. 한 80%는 물려있는데 뭐 우량주에 물려있는데 일단 계속 들고 가시고요. 내일부터 따라가실 분은 참 내일 금요일이라 좀 난감한데 쉽게 말해서 단타와 중장기를 병행해야 되는데 이래서 1억이 있으시면 내일 5천만 원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5천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봐가면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1억 정도 어떤 우량주를 들고 해서 물렸다. 근데 좀 단기 요즘 한 10에서 20% 정도 올라서 조정을 주면 일단 절반은 파시고 나머지 절반 들고 계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단기로도 보시고 중기로도 병행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은 단기 시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동안 그 낙폭 과대 및 너무나 그 기술적인 하락과 또 우리 그 주식 투자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한 12년 해봤지만 이런 고생을 한 다음에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로 보지 마세요. 단기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명성 멘토 근데 얘기하시는 게 저희가 지금 단기로 중기로 나누어서 포트를 또 쪼개고 뭐 되게 어렵거든요. 최명성 멘토님을 어디에서 찾아뵐 수가 있죠? 저희 샘플러스 쪽에 지금 등록이 되어 계신가요? 네. 등록이 되고 아침 방송에도 좀 나오고 있고요. 샘플러스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샘플러스 쪽으로 해서 plus.scientific.co.kr로 들어오면 최명성 멘토님을 볼 수 있다. 그 부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최명성 멘토. 자, 외국계 기관이 내일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겠습니다. 들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업종으로 본다면? 건설주, 증권주. 건설주, 증권주 보자. 그래요? 눌림목에서 매수 들어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함부로 매수하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아침에 반짝 상승했지만 종가를 밀린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내일 좀 강세장도 나올 수 있습니다. 경험상 10번 중에 한 번은 금요일 날 또 폭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참작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명성 멘토가 내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를 좀 더 체크해 봐야 된다. 그게 만약 들어올 경우에는 건설과 증권주 쪽으로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대신 포트폴리오 자체는 단기와 중기적인 전략을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 어렵더라면 저희 샘플러스의 최명성 멘토 찾아오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안성준 멘토 내일 짬 좀 상세하게 언급 좀 해주시죠.
우선은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 확인해야 됩니다. 외국인 지금 한 번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1950 깨지지 않는 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계속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2000포인트까지 계속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스닥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코스닥이 조금 빠져서 오늘 그 방송 초기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코스닥이 좀 빠져서 좀 불안해 하시면은 코스닥에서 여태까지 굉장히 조금 주목받던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목받던 종목들 실적 확인하시고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역으로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러면요, 안성준 멘토. 내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자, 코스닥 얘기를 해줬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내일 실적보다는 다음 주에 줄줄이 사탕 비엔나처럼 실적들을 많이 발표하는 시즌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코스닥 종목군들의 중소형주의 랠리 쪽에 타고 편승해서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네네. 자, 신규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내일 들어가도 됩니까, 혹시?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내일 우선은 1차 매수는 해도 되겠습니다. 1차 매수는 가능하다. 1차 매수는 해도 되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 대한 지금 조정이 좀 이렇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피에 굉장히 많이 그 시장에 관심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한 번에 다 들어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비중 자체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10%다 20%라 결정을 했다라면 이걸 한 번에 쏘지 말고 분할로 물론이죠. 매수해서 들어가자. 네, 코스닥 맞습니다. 같은 경우. 그러면요.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코스닥. 근데 이제 예. 실적이 나올 건데 그렇죠. 실적이 서프라이즈다, 모아간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이 어닝 쇼크설까지 지금 슬슬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해요? 불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우선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수익을 조금 실현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최근에 사셔서 지금 손해 보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손해 보시는 분들은 우선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네. 우선은 조금 사태를 지켜보는 게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사태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이라 현명한 판단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이 저번 주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스닥이 이게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조정의 시작이냐, 아니면은 하락의 시작이냐, 조정의 징후냐, 하락의 시작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번 주에도 사실 조정이었지 하락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처럼 지금 예를 들어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이런 재료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겁먹지 말자. 코스닥을 이미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일비하지 말고 실적 확인할 때까지 너무 흔들리지 말자라는 안성준 멘토 얘기했는데요. 최명도 멘토, 그 내일장에요. 네. 그래도 금요일이라서 네.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좀 강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네. 포트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네. 가장 먼저 내일 포트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라면 네. 어떤 걸 먼저 팔고 나올까요? 내일은 좀 코스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 그래서 100%나 200% 정도 상승한 종목은 실적도 좋지만 일단 파시고 제 좀 느낌이 있습니다. 제 12년 동안 농사를 짓다 보니까 네. 주식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느낌 좀 알려주세요. 네, 감각이 있는데 네. 열에 한 번은 그 금요일이 폭등하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내일은 제 생각에는 좀 거래소 주식을 사야 된다. 거래소 우량주든 건설주든 증권주는 사야 됩니다. 사든지 아니면 밀려도 팔지 마세요. 내일 팔면 안 됩니다.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느낌상, 이장의 느낌상으로 봤을 때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들고 가시든지 지르시든지 100% 지르시는 맛이 50%는 질러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네. 내일은 본인의 이 농사의 경험상 네.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징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폭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감은 좋습니다. 감은 좋다라는 네, 엄청나게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내일 코스닥 쪽에서는 일단은 팔고 가자라는 의견을 주신 거 맞고요. 네. 그러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내일 달리자, 같이 따라가자인데 네. 최소한 추격을 따라가지만 비중을 다 쓰지 말고 가자라고 하신 거죠. 50% 정도. 50% 정도는 쏘자고 하신 거잖아요. 네. 매수로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내일 결국 이 얘기는 즉슨 다음 주까지 유가증권 시장이 간다라는 거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장이 시작하면은
최소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거래소 우량주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거래소가 너무 낙폭 과대하기 때문에 심지어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몇 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주라든가 증권주도 너무 이게 하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이장이 오래된 감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 달은 보시고 어느 정도는 끌고 가자. 예, 다음 주에 나와서 제가 목요일 또 화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최명석 멘토가요, 이장의 감으로 내가 감히 얘기할 수 있지만 내일 감이 또 좋다. 금요일인데 상승 쪽이 나올 것이라 했는데요. 안 나오면 이분 게시판에 난리 안티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안성준 멘토가요, 어제 내일장 전략에 있어서 종합지수의 포인트를 하나를 잡아주셨거든요. 1950포인트를 깨지 않고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걸 지키지 않는 한은 이 기술적인 반등이 계속 된다고 보는 거죠. 기술적인 반등이. 그리고 네네. 제가 그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웃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시장 자체가 안 좋으니까는 조금 이따 들어가야겠다, 조금 이따 들어가야겠다, 조금 더 봐야겠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게 금리 인하가 나오니까는 이거 놓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 시장이 한 번에 그렇게 일직선을 원웨이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더라도 반드시 쉬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1950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회를 준다. 너무 이제 아이고 놓쳤다. 또 이번에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회는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라고 했는데요. 1950포인트를 강력히 지켜준다라고 하면 우상향 쪽이 열리지만 그 전에는 핵심 포인트로 1950포인트 이탈할 경우 조심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요. 만약에 안성준 멘토 내일 지수가 생각보다 최명석 멘토는 간다라고 봤거든요. 안성준 멘토는 내일 시장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우상향으로 보지만 아무래도 내일 금요일이니까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강보합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보합 정도 본다. 그래도 오늘 장에 대한 분위기의 긍정 시그널은 내일도 두 분 다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행인데요, 여러분. 오늘의 분위기가 내일까지 유지가 된다면 주말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요. 최명석 멘토, 네. 주말에 이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제가 좋게 재밌게 보내야죠. 또 토요일 날 강연회도 있는데 강연회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뭐 산책도 하고 뭐 한강도 거닐고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겁니다. 토요일 날 강연회 또 하신다고요? 네. 그러시군요. 안성준 멘토 같은 경우는 이번 뭐 금요일 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하게 되면 사실 개인 투자자가 금요일 날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서 내 계좌가 좀 올라가면 주말에 좀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강보합 쪽으로 하면서 추가 상승 쪽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주말에 뭐 하실 겁니까? 보통이면은 주식 공부, 주식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번 주말에 굉장히 날씨가 좋다고 합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던데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분들, 그리고 가까운 가족분들, 친구분들, 연인분들과 좀 나들이 가는 것도 어떤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요. 안성준 멘토 주말에 비 온다고 그러니까 제발 컴퓨터에 앉아갖고 주식 공부, 주식 종목 발굴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오늘 이 두 분과 목요일 방송을 정신없이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분을 보내드리기 앞서서 잠시 여러분들 고지사항이 있으니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시장의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가요. 지금 바로 곧 바로입니다. 생방송이 끝나는 시점인 현재 11시 30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공략주 시초가에 할 수 있는 공략주를 대공개한다라는 거 저희 샘플러스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전과 대구, 부산에서 5월달 지방 순회 강연회를 진행하는데요. 김용준 멘토와 저 주쌤 김동영이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유료겠고요. 참가비 5만 원으로 선착순 20분만 접수를 하니까 문의 전화 1577-7451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오늘 주식승천 여시 멘토클리닉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